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의 뉴스 분석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햄프셔에서 열린 집회에서 만약 2025년에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 양대 경제 체제의 연결을 해체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과 미국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 총액이 7,5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이 다양한 유형의 미국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새로운 제한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의 중국 투자도 금지되고 중국산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수입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트럼프의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타당성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2024년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중국을 엄중히 응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지만 그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지지율은 2위인 니키 헤일리와 3위란 데이산티스의 지지율을 넘어섰습니다. 니키 헤일리 지지율은 점점 높아져 이미 데이산티스와 동등하며 어쩌면 데이산티스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두 사람보다 50%나 높기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여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헤일리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헤일리는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트럼프를 비난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헤일리가 기득권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헤일리를 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 다른 후보로는 여성 몇 명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 명은 늘 트럼프를 지지해온 조지아 출신 여성 의원 MTG, 즉 마조리 그린입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 부통령 후보로 임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MTG가 이제 막 2기 국회의원으로 취임했고 정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기반이나 인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녀의 정치적 견해 중 다수가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보수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틴 노엠입니다. 노엠은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매우 분명한 주지사입니다. 주지사는 토론만 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특정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지사로서 그녀는 이미 정치적 경험이 있을 뿐더러 나이도 50대 초반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에 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그녀를 부통령 후보로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여론조사 동향으로 볼 때 총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7개의 주요 요요주에서 거의 모두 바이든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경합주에서는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제로 10,000표 또는 20,000표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선거 시스템은 주에서 승리하면 승자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불확실 요요주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할 것인지 공화당이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7개 불확실 경합주에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는 현재 거의 모든 불확실 경합주에서 바이든을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시간에서는 바이든을 10%, 조지아에서는 5% 앞서고 있고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 여론조사에서 역시 바이든을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들 주에서 이길 수 있다면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해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책상 문제로 인해 민주당주에서 공화당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선거인단 투표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자신의 향후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반세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정책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양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의 상품과 무역 서비스 흐름을 강제로 끊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하드 디커플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토지와 회사를 구입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미국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인의 중국 투자가 금지되고 중국산 전자제품 수입도 점진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보보안 문제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중국산 철강 수입과 의약품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을 보다 자립적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는 그의 정책과 비전 중 하나일 뿐이고 실행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특정 조항이 만들어지면 미국에 미칠 영향은 실제로 실행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연구는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일반 관세는 미국 경제에 해롭습니다. 일반 관세를 부과하면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미국 시민에게 관세를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가격 인상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많은 상품을 생산할 때 재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관세 인상으로 인해 제품 생산 단가도 상승하게 되고 이는 어찌 보면 수입 인플레이션과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는 경제 정책이 아무리 아름답게 들리더라도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일련의 대담한 개혁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5,363억 불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고 중국에 1,540불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 차액은 약 3,8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하드 디커플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모든 필수품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4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최애국 무역 지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2010년 중국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미국 의회 양당 모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최애국 무역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은 솔직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애국 지위가 취소되면 미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자연스럽게 세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공약은 혹은 매우 급진적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매우 만족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행되면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원칙은 미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국제무역관계 및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그의 동맹국 그리고 유럽연합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첫째는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 역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화 시대에는 다른 나라 없이는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탈세계화 구상은 현재 시대에 취하기에는 여러 모험이 많이 따른다고 보아집니다. 이로부터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바이든의 우호적인 대외통상 정책에 비하면 어느 정도 과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정책 노선은 첫 번째 요점은 산업 체인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중국에서 산업을 분리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점은 이로 인해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해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중국에 더욱 큰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트럼프의 무역 디커플링과 반세계화를 따른다면 이로 인해 유럽연합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겠고 중국은 멀리서 호랑이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중국이 그 기회에 유럽연합과 손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제든 지정학적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역과 정치적 교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정책의 실행과 결과는 많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영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트럼프의 연설이 혹자를 매우 행복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부만 실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